문제 일단 216페이지 질문 좀 해보세요. L132, 133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될까요?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L132번 문제가 또 이제 어땠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요 문제 자체가 존나 더러운 문제네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문제 자체가 어떻게 이게 판단이 돼 있냐면은 이제 저기 뭐야 A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A라는 점이요 Y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에요. 그치?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점이 0,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범위가 나와 있죠. A 값이 어디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1까지 졸라 이 새끼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런 상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해 주셔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29번 수능 문제 같은 경우가 기하 벡터 쪽에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막 영역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색칠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연습도 사실은 필요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 A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그냥 내가 대충 여기쯤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B라는 점은 여기 어디 이거 해본 것 같다. B라는 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요 점이 되는 건데요. 요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냐면은 3,0이라는 점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점C가 새롭게 또 와요. 점C가. 그쵸? A도 가뜩이나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점C가 오는데 점C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요 AC랑요 BC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는 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각시가 몇 도가 되게 만들어주는 90도가 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점C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 C도 A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C의 값도 계속 변화할 테니까는 그랬을 때 원점으로부터 C까지라는 친구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가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지구가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 C라는 점은 A하고 B라는 두 개의 점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인 게 맞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A하고 B를 갖다가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 C들을 만약에 이런 데 아무 데나 잡아놓게 되면은 실제로 이거 다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그래서 여기하고 A하고 B라고 할 때 C가 내부의 점인데 우리가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요렇게 원을 만들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맞죠? 이 안은 둔각이니까는 이 안의 넓이를 전체 넓이분의 이 넓이로 막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로 구했던 거가 아마 저기 여러분들 그 은사님인 선영쌤하고 한번 또 배웠던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하 벡터가도 또 이 성질을 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면서 문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AC라는 친구랑요 또 BC라는 친구가 서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럼 이 C는 우리가 좌표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하고 B라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A하고 B라는 선분을 갖다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점 C라는 친구는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게 중요한 게 점 C라는 친구는 우리가 선분 A, B를 우리가 뭐로 한다? 지름으로 하는 원 위면서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면서 그쵸?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원 위의 점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 직각이 아니라 또 이등변이라는 조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와 B를 그치? 점 A와 B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이다 이거죠. A와 B를 우리가 수직 이등분하는 뭐가 된다 얘들아? 직선 위의 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라는 점의 좌표를 갖다가 직접 구해 볼 건데 그 좌표는 우리가 당연히 요 원 방정식과 A와 B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C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미지수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미지수는 이미 여기 좌표에 A라는 점의 좌표가 0,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요 점과 요 점 가지고서는 만드시면은 점 C의 좌표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가시면 제가 괜찮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은 두 개의 중점 좌표가 결국에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x-2분의 3의 전체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점과 니네들이 꼴리는 한 점을 잡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되니까는요. 그냥 저는 지름으로 갖다 반으로 나눌게요. 그래서 지름은 3, 3은 9에 a의 제곱이 요게 지름인데 얘를 갖다가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인데 실제로는 여기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일이 말대로 9분의 루트 2분의 이렇게 이기지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뭐야? A, B를 갖다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 위의 점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친구의 중점을 여전히 지나는 직선이면서 얘의 기울기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 A, B라는 선분의 기울기는 X가 3만큼 증가했을 때 Y는 A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Y는 A분의 3이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가로 열고 X 빼기 0 하지 말고 그냥 y절편이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쵸 y절편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아니구나. y절편이 a가 아니구나. 미친. 아니죠. 중점을 지나야죠. 중점을. 미안해요. x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3 플러스 몇 분의? 2분의 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요 우리가 y좌표에다가 여기에 있는 y 값을 갖다가 퐁당 빠뜨려가지고 전개를 다 한 뒤에 x의 값을 구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요 그림만을 봐서 알겠지만은 실제로는 아랫부분에서도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죠. 아랫부분에서도 점씨의 좌표가 또 하나가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씨 좌표 두 개를 놓고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와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진행하시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좌표를 이거 연립을 했더니 뭐가 나오니 원인이 푸는 것 같은데 이걸 연립을 하시면 이건 좀 생략을 합시다. 빼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요 C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2분의 3 더하기 예를 들면은 A, 2분의 3 더하기 A라는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는 점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고 X의 값을 구해보면 X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뜬단 말이야. 그 두 개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뭐 요 직선 위에다가 올려갖고 Y 값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연립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냥 가자고. 연립하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되는 거냐? OC의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OC의 길이를 일단은 OC의 길이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 내가 케이스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친구를 갖다가 제가 뭐 케이스 2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상황 나눠야 되는 게 좀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체의 최소값이니까는 그래 루트 씌우시고요. 0,0으로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분의 3 플러스 A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의 2배가 되겠네요. 그쵸? 맞지 석현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A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런 거예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근데 이 A가 이게 나오면 안 되겠다. 절대값 씌우고 나와야 되겠다.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A의 값이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까지가 됐을 때 값을 우리가 얘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 들었구나.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함부로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셔도 되는 거고, 맞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 갑시다. 차곡차곡. 거꾸로. 알았죠? 차곡차곡 얘를 가지고. 그럼 일단은 A에다가 3을 더했다가 2로 나눠? 그럼 A에다가 3을 더했다가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3을 더했다가 2로 나눴다는 거는 1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어차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값이 다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값의 범위도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루트 2 배해주면 여기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값의 범위가요? 아닌가? 답이요. 쌤 근데 CC 구하는 거야? 아니면 OC. OC 구한 거 아니에요? CC는 지름이죠. CC는 지름이고. 그니까 지금 합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값하고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합을 구하셔야 돼요. 저거분의 저걸 해야 되는데 저러면 답이 보기에 없는데요. 아니. 이쪽 케이스 2도 할 거야.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전체의 최소값하고 전체의 최대값을 가지고 나누기는 하셔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이건 OC 구한 거예요?
그치, 이거는 케이스 1인 경우 여기 2분의 3 플러스 a, 2분의 3 플러스 a가 점 C일 때를 구한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2분의 3 마이너스 a,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a일 때도 우리가 또 실제로 원점하고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 2일 때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케이스 2일 때는 루트, 우리가 이렇게 두 점 사이, 이 원점하고 요 C 사이 요거 거리 구하라는 거잖아, 종소가. 그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아씨, 잠깐만요. 저거 정리해주면 저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하면 똑같죠? 그냥 a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a의 전체의 제곱 이지랄 하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가 되고요. 이걸 굳이 절대값으로 씌우면 2분의 3 마이너스 a 써도 되고요. 종속이 말대로 마이너스 붙여갖고 a 마이너스 3 써갖고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값의 범위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나오는 거야? 2까지가 나오는 거네요. 거꾸로 또 만들자고. 30 빼. 그럼 3 빼고 2로 나누면 2지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 빼고 2로 나누면은 2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 범위는 2분의 1부터 2까지가 나오는 거냐? 그쵸? 왜냐면은 a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 a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절대값 x의 그래프가. 그러면은 루트 2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가 루트 2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먼저 범위를 구하자. 그러니까 a에서 3을 빼고 2로 나눈 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의 범위를 구하자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a에서 3을 빼고 2로 나눈 상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값의 범위를 구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덩어리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 사이일 때 절대값 이 덩어리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는 그냥 절대값 x를 놓고 절대값 x에서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일 때 절대값 x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때는 나올 수 있는 게 2분의 1부터 2까지가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것들은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어가는 게 좀 더 편하고 정확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예를 들어서 2까지인데 x분의 1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그랬으니까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함수값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보다는 다 큰 쪽이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작은 쪽이 되더라. 이렇게 얘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이것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이용하면은 어쨌든 이 절대값을 씌운 것까지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범위인데 거기에 루트 1을 하니까는 이게 이지랄이 되고 이게 이지랄이 돼서 이걸 갖다가 뭐 잠깐 우리가 t라고 그냥 내가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해서 치환해 놓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OC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통틀어 갖고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5 루트 2가 최대값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프는 어떻게 활용한 거예요? 얘는 그래프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빨리 갔구나. 하는 거 알려줄게. 봐봐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종서가 지금 우리가 얘의 범위를 찾아가는 거는 맞지? 네.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일단은 얘부터 가는 거니까 A에서 3 빼고 2를 한 거니까는 어차피 3을 양변에 빼고 2로 나온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값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온 거냐면 3을 빼고 2로 나눴으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는 이 값의 범위가 아니라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거의 범위를 구했다가 루트 2를 양변에 곱해주면 그거의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럼 여기에다 이제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종소가 얘를 그냥 하나의 우리가 x의 값으로 바라봐 그냥.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절대값 x의 범위를 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괜찮아? 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운 거,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의역의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때의 함수값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까지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값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냐고? 2분의 a-3이 되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가 루트 2배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얘네들의 범위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됐나요?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네, 오늘. 좋됐네, 블랙lab에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어쨌든 간 여기서 최대값 통틀어서 최대값이 뭐가 나오냐? 이 친구가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통틀어서 최소값은 얘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분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잖아. 아닌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최소분의. 그럼 얘분의 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제가 괜찮냐? 여기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아유, 우리 이제 슬슬 너네 가는구나. 2분의 5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고 5 나오나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씨, 졸라 어렵네. 그러네요. 한번 정리 좀 하세요. 졸라 더럽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네. 더럽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다 잘렸나요? 큰일 났네. 그래요. 아이고, 동현이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동현이? 따라오세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지울까요? 아니야? 잠깐 대기.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에 또 있나요? 뭐 틀린 거? 133번이요. 오늘 133번. 오늘 왠지 필이 원방 고난이도 하면 수업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개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슬슬. 쌤 짚어주셔야 돼요. 그래요. 아무튼 우리 한가졌어.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여기 내부는 우리 거치에 가면 핸드폰도 못 하잖아 이제. 아유 참. 그래요. 방학 때 보면 놀러 와요.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십시다. 같이 모여서 건배 한 잔. 정수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읍시다. 방학 때 오세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33번으로 갈게요. 쉬어도 되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상황을 이제 나눠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 푸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져야지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나누는 거를 좀 더 이제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원 위의 점이면서 수직이 등분선 위의 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수능에서도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걸 요새 추구를 해요. 그래서 원래 여태까지 29번 문제가 다 공간에서 나오다가 올해 수능 딱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요새 이렇게 한번 근데 이걸 이렇게 줄을 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스타일의 생각을 할 수 있게 29번 문제가 나와버리면 한동안 또 그렇게 가. 문제가. 여러분 세대까지. 왜냐면 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치 수능이 원래는 다 공간에서 29번이 이제 기하 벡터가 나왔는데 이번에 약간 요런 필의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되는 자취의 느낌을 직접 바라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29번에 나왔어요. 올 수능에. 그럼 이것도 한 4년 갈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32번 문제는 조금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L133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133번. 좌표 평면에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것도 132번처럼 비슷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보시면 동윤이가 안 오지. 자, 보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지금 우리가 원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대요.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y는 거기에 이제 m으로 당연히 묶어야죠. 그래서 x-1 플러스 1이라 그래서 1,1이라는 점에서 그럼 이거 원하고 지금 접하고 있는 점이잖아. 여기서 지금 뭘 그은 거야? 우리가 선분을 그은 거야. 그래서 선분으로 그었는데 문제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선분을 그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이제 P라고 놓고 이 점을 우리가 이제 Q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선분 PQ와 호 PQ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와 씨발 갑자기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막 여기 막 각도를 구해갖고 막 이 넓이를 막 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랬을 때의 넓이와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선분 OQ와 선분 O가 여기야. 그럼 OQ와 그 다음에 호 OQ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말도 안 되지 지금 그림으로는 그쵸?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Q의 값에 Q의 좌표에 따라서 하면 달라질 건데 Q라는 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건데 만들어주는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랬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들을 찾아서 모두 다 구해서 더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냥 이게 사실 말이야. 이런 문제 풀면은 그림이 꼭 씨발 한 방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을 요점을 잡고 이 막대기를 위아래로 이렇게 털어보는 거지. 이렇게 슬슬슬슬. 그래서 언제쯤이면 좀 비슷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 개념이랄 것도 없어요. 뭐 소개념? 소개념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원 안에서 그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 그러지? 현이라 그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활골이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활골 맞죠? 활골. 그러니까 활골의 넓이가 같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현의 길이가 서로 어떠면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이 새끼 넓이랑 이 새끼 넓이는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얘도 활골이고 얘도 활골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야? QP라는 녀석의 길이랑 OQ라는 녀석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뭐 한 적당히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놓고 적당히 이쯤에다가 놓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가 생길 것이고요. 요 부분의 넓이가 생기면은 현의 길이가 얼추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는 두 활골의 넓이가 서로 어떻게 될 것이다? 같게 될 것이다 이거죠. 맞나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점들의 그러면 뭐야? 특징을 찾아줘야 되겠네, 승준아. 맞지? 도대체 이런 점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Q가 한 이쯤에 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맞죠? 또 이제 뭐가 됐을까? 뭐 Q가 한 이쯤에 이렇게 와 있다고 치고요. 그럼 OQ가 이쯤에 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와 있다고 치면 또 요 활골하고 요 활골의 넓이가 좀 비슷해질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Q라는 점의 위치가 한 요쯤에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뭔가 우리가 명확하게 Q라는 점은 이러이러할 때 현의 길이가 같아져요라고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리들을 찾아보자는 거지,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원일이가 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긴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그래요. 우리가 P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O라는 점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Q라는 점들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길이하고 그러면 요 길이가 서로 어떨 때가 되는 거야? 같을 때의 점 Q의 좌표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요 O라는 점과 P라는 점을 갖다가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서 원 위에 있는 점일 때의 Q의 좌표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넓이를 같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포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앞에서 지금 풀었던 32번 문제 같은 경우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좌측을 조금 움직여 나가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들이 요즘 수능에 처음으로 19년도에 29번 문제로 등장했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조금의 섬세한 움직임들을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최소한 이거 한번 내년 29번 문제를 딱 만났어. 내년 수능 봤어. 그래서 이제 우리 몇몇 친구들은 이제 또 저랑 같이 만나지 못할 텐데 29번 문제 너 수능 문제 풀어볼 거 아니야. 내년에 올 11월에 딱 풀었는데 29번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제 너는 백방이야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존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쵸? 29번 문제는 공간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야. 기하 벡터에서. 그쵸? 그런 걸 좀 뭐 뉴스로 이렇게 전해줄까? 간추려갖고 너희들한테. 주한테 특종 막 이러면서 소식 막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라 막 이제 대학 가야 되면 그래서 어쨌든간 결국에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요점과 요점의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과 원 위의 점의 교점의 좌표가 Q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래? 그러면 이제 Q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 좌표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구하는 건 게임 끝난 거죠. 이건 안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할까요? 해요? 0,0하고 1,1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이니까는 이 새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1, 2분의 1 중점 지나겠네. 그러니까 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1,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끝. 됐어요. 그래서 이 직선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하고요. 얘네 둘이 연립해서 교점 구하시면 아마 Q라는 점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갖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끝. 여기까지 할게요. 이건. 그 다음 거 질문 있어요? 137이요. 137번 문제도 굉장히 또 이게 유명한 문제죠.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요걸 이제 내가 기하 벡터에서 이제 고3 형아들한테 단면화 권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면화 권법을 좀 쓰셔야 돼요. 같이 합시다. 아이고. 그래요. 좀 기운들 조금 내시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애새끼가 그치? 애새끼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뭐야 아직 저랑 기백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기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대가리 속에 드론을 하나 내 눈가를 뽑아서 드론에다가 실어줘야 돼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 눈가를 어떤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내 눈가를 툭 뽑아. 한 개만 뽑자 석현 알았지? 두 개 다 뽑으면 막 아무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개의 눈가는 그냥 여기를 보는데 한 눈가는 뽑아가지고 드론에다 태워. 그리고 위로 쭉 날려서 이제 공중에서 위성사진을 찍어줘야 돼. 아니면 이 드론을 뭐 눈가를 여기를 찢어갖고 한 새끼는 이쪽 각도에서 보고 한쪽은 이쪽 각도에서 마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항상 시선을 이제 우리가 좀 달리해야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저기 뭐야 기하 벡터에서 공간이라는 게 이제 너네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도 돼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고 그게 좀 자유로워야 돼. 씨발 드론 한번 태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막 드론 권법과 단면화 막 해갖고 막 제가 막 예전에 막 고등학교 3학년 형들하고 막 특강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원기둥이 있는데 그 문제 다 읽어봤잖아. 이게 둘 다 반지름이 1인 이제 뭐야 원기둥이 있는 거야. 반지름이 1인 원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새끼가 실제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전시물에까지랑 여기서부터 이 전시물의 중심까지는 서로 정확하게 9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원기둥 C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얘를 바라봤을 때 얘와 얘가 서로 이 조형물을 가리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찾으면서 얘가 여기에 중심까지 도착했을 때의 거리는 우리가 최소값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거리의 최소 거리를 구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도 원기둥이 있고 상상을 하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여기도 원기둥이 있고 여기도 원기둥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직각으로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두 원기둥 안에 새로운 똑같은 크기의 원기둥이 두 원기둥한테 가려지는 모습이 안 보이게끔 보여야 되니까 이게 따다다다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내 시선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내 시선에서는 얘하고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붙어 있으면 완전 이상적인 거지. 그래야 최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시선에서는 이선하고 이선이 서로 어떻게 되면은 붙어 있으면 이상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도 마찬가지인데 드론을 타는 거야.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눌러서 보자.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걸 단변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새끼의 위치를 갖다가 그대로 놓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냐? 수직이래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이용을 하려면 이 새끼의 위치를 여기다가 놓으면 맞죠? 우리가 이 조형물을 A 조형물, 이 조형물을 B 조형물, 이 조형물을 C 조형물 그쵸? 조형물, 보형물 조금 틀린데 느낌이 그쵸? 석현이 보형물 꼈지? 아니에요? 뭐 구슬 막 30개 박았다 그러던데.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거리가 얼마나 그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거리가 2고요. 여기도 거리가 2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이 조형물을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사실 틀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에 지금 뭐가 와 있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거니까 위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돼. 위에서 바라보면 당연히 원기둥은 위에서 바라보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얼마인 1인 원이 하나가 여기 와 있으면 되는 거고. 아, 이거 좀 너무 이거 1이죠? 다시 그릴게요. 조금 더 이쁘게. 다시. 아니면 이 그림하고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와 있으면, 아유, 씨박, 고구마 새끼가 와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이 두 원 사이에 그러면은 새로운 이 B라는 조형물이 여기에 딱 외접해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그쵸?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야지 내 시선에서는 얘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시선에서는. 그치? 내 시선에서는 이게 좀 그림이 자꾸 만나게 돼서 그런데 이렇게 딱 접하게 있으면 요 접점하고 얘하고 쭉 연결해갖고선 아예 가려지는 게 없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원은 뭐야?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사이에 딱 껴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미 얘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니까 크기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사이에 이 빠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접할 수 있게끔. 됐죠? 그럼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중심을 미지수로 둬요. 응? 그쵸? 원의 이제 중심을 뭐 미지수로 두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지름을 수직으로 내려요. 반지름을요? 얘를요? 위에 원이요. 가운데 접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접선이니까 수직이고요. 얘도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약간 피타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더라? 혹시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 접하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접방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이거 접방 어떻게 구하면 되지?
지금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걸 어떻게 했더라? 그러면 중심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중심은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딱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 이게 서로 다 대칭이니까. 네. 그쵸? 그럼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a라고 잡고요. 반지름은 얼마인 녀석이에요? 1인 원인 녀석이 되는 건데요. 옆에 적선 구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 0,0에서요. A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쵸?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얼마냐? 루트 3이요. 3이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도야? 30도는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탄젠트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지. 루트 네. 3분의 1. 그러니까는 얘는 y는 원점 지나니까 3분의 루트 루트 3. 탄젠트 30도는 얼마야? 그래 3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지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상한 아이씨 60도. 이게 이렇게 되면 여기는 60도가 이게 60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y는 루트 3x가 되는 거예요. 원점 지나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고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1이 돼야 되고요. 맞아요.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도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갖고 하면 이 원의 중심 좌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요렇게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는 게 되는 거지요. 됐나요? 이 정도까지. 끝. 끝? 오케이. 이런 일을 진짜 많이 할 거야 나중에. 맨날 헬기 태울 거야 진짜야. 진짜 많이 할 거야 나중에. 너네 이과생 문과가래들 별로 없잖아. 다 이거 할 거야. 무조건 헬기 태워야 돼. 그러니까 눈깔 뽑아서 드론 태워 자꾸 하나씩. 알았죠? 가서 자꾸 드론을 태워 주셔야 됩니다. 눈깔을. 그래서 눈깔을 막 이런 그림을 보고선 눈깔 뽑아서 내가 3학년 형아들하고 제일 많이 그린 거 눈깔 이렇게 눈깔 표시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 시선에서 갖고 보세요. 자, 그 다음 거 없으면은요 도형의 이동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대망의 고등수학 상자이 스토리가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한 보상으로 우리가 블랙라벨 하에 경우의 수를요. 네, 감히 말하는데 경우의 수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드릴게요. 만능 열쇠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우에서는 은사기만 되었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너네 은사님이 있죠? 경우에 외웠어요. 다 좋댔네 진짜. 외웠어요. 유형별로 다 외웠어요. 진짜 그 말이 경우의 수 외워가면은 좋대요. 유형별로 다 외웠어요. 경우의 수는 확실하게 뇌를 확장시켜서 내가 어떤 문제로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 경우의 수는. 알았죠? 그래서 막 문제를 외우라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원이 외우지 않아요. 심지어 뭐 약수의 개수 운전자 이거 다 외웠어. 아니 뭐 사법고시야? 미치겠네 진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요 네 분들도 여기야 이제 지금 승준이도 그렇고 뭐 몇몇은 지금 개주할 기회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나 지금 해줄 얘기가 너무 막 끝까지 차올라. 할 게 너무 많어. 경우의 수 파트는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어.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착하는 게 어딘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그 유형이 또 몇 개인데 그걸 외워. 뭐 씨발 천재야 그걸 어떻게 외워가. 그런 거 없어요. 몇만 개를 뭐 컴퓨터에 뭐 넣을 것도 아니고 그쵸. AI도 아니고 안 됩니다. 경우의 수 외우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나랑 막 시험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진짜 많이 막 풀면 감이 생긴다고 외우래요. 그거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하는 애들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미치겠다 진짜. 야 237번 봅시다. 그치 많이 풀면 감이 생기죠. 혼자. 그치 소년 가장. 혼자 노가다가 와서 미친듯이 막 풀어보는 거 답지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가 졸라 비상해갖고 어느 순간 감이 생겨갖고 그렇게 그건 특수한 케이스고요. 세호쌤이 가장이었나 왜 그러시지? 자 봅시다. 아무튼 237페이지에 질문부터 받을게요. 뭐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다음 장. 없어요. 진짜로? 괜찮아 다 됐어? 네. 그래요? 239도 없고요. 139요. 139만 있어요. 오케이 139만 하고요. 오늘 그러면은 그럼 오늘 이렇게 하자. 나 책이 없는데 근데 잠깐만. 경우의 수 좀 얘기 좀 하자 오늘. 얘기해줄게요. 자 139점 봅시다. 자 좌표평면 위에서 두 직선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내 원의 중심을 ABCD라고 할 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실제로 얘가 지금 뭐냐면은 원이 저기 뭐야 y는 3x라는 직선하고요. 그렇죠? y는 3x라는 직선하고요. y는 3x라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라는 직선하고 그렇죠? 3분의 1x라는 직선하고요. 여기에 두 직선에 모두 다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내접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도 이제 끼어 있는 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편도 얘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구나. 미안하다.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이렇게 끼어 있는 원이 있는 거고. 좋겠네요. 그림이 왜 이러지 점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끼어 있는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이제 끼어 있는 원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아이씨. 그쵸? 그래서 이제 뭘 한 거야? 원의 중심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그쵸?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 자,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거 가지고 사각형 ABCD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원의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2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쵸?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직선하고요. 요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역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역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 떨어져 있는 폭과 여기에 떨어져 있는 폭이 서로 같아. 똑같은 x좌표와 y좌표를 넣었을 때 맞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얘 중심을 우리는 몇 콤마 몇이라고 볼 수 있어? a, a라고 세팅해주면 게임 끝나고 네.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중심은 a, a니까 a, a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래요. 땡큐.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은 루트 10분의 2a가 되는 거니 절대값 이렇게 섞여나? 맞지? 요게 이제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니까는 a 값은요 뿔마 2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두 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2루트 10, 2루트 10이라고 잡고요. 그쵸?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2루트 10, 마이너스 2루트 10이 되는 거지요. 됐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B도 근데 저 양쪽에 있는 거를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원으로부터 수직 지금 뭐가 되는 거니 얘가? 그럼 이쪽 원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y는 x 근데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y는 얘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그렇죠. 그럼 얘는 y는 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네.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a,a로 보는 게 아니라 b,로 할게요. b, 마이너스 b로 보면 여기 좌표 두 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전에 가갖고 요렇게 하나 잡아가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신발끈보다는 더 편한 건 마름모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곱해서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네. 끝.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종소가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끝. 그러면 저 y는 마이너스 x랑 저 접선하고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 아니 얘랑 그치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아니지 미친 이 접선하고의 길이가 사실은 이게 뭐야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끝. 그 확통에서요. 그 무집합이랑 하집합으로 뭐 확률 구한 거. 그거랑 조합이랑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요? 일단 해봅시다. 제가 수직인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수직인 건 어떻게 봐야 돼요? 얘하고 접한다며. 네. 그러니까 원의 중심하고 접선하고 이으면 무조건 서로 어때? 원이 있고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중심하고 이으면 무조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수직인 거? 그 y는 마이너스 x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쪽 점하고 이쪽 점이 플러스 R, C. 저기 뭐야 완전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서 1 빼기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이 길이가 왜 마이너스 x냐고 y는? 네. 요 직선이? 신기하다. 마름모라서 Y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라서. 마름모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역수잖아 관계가. 아이고 얘랑 결국엔 기울기가 이제 역수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정의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못 보겠으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얘하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으로 봐도 되잖아. 네. 그치? 그게 이 빨갱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파랭이도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완전히 2등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굳이 그걸 갖다가 이게 대칭성으로 사실은 이게 그냥 눈에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게 좀 수학적으로 제대로 내가 얘를 증명할 것 같으면 되게 뻔하죠. 여기 위에 점의 좌측을 A, B라고 놓던지 아니면 직접 구하고자 하는 자체니까 X, Y라고 놓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얘기하면은 Y와 X의 관계식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두 개가 나와요. 해볼까? 안 해봐도 되겠어? 네.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측인 건 확실한 거잖아. 그러면 Y는 X도 나오고 Y는 마이너스 X도 나올 거야. 그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오케이? 됐나요? 책 다 드세요. 책 덮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도장도 좀 드릴 테니까 도장판도 좀 꺼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우리. 알았어. 잠깐.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 N의 자리 N값 있잖아요. N값이 표근에서 한번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이름이 뭐였지? 나 공식도 기억나. 뭐지? 지금 말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A 곱이 곱하기 A가 그거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나 내가 그거 준수학이랑 정말 헷갈렸거든. 니 그때 빠져가지고 안 자. 하면서 외우래. 나 그거 이해 안 돼, 나 뭐. N 뭐가? A 합분의 N A 교비 아니야? 아니 그 조건부 확률이에요? 합분의 뭘 얘기하는 거야? 조건부 그건가? 조건부 확률 막 안경 낀 사람 막 한국 남자, 조건부 확률이야, 조건부 외국 확률. 남자 막 이렇게 했어가지고 표 짝짝짝짝 나눠갖고요. 네네. 그게 조건부 확률이죠. 이게 그 공식이 뭐였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빠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면은 이 조건부 확률이 N분의 N A 교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시간이 많으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기 뭐냐 조건부 확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몬티올의 딜레마도 있고 유명한 사건이 또 무슨 오제이 심슨의 막 살인 사건들도 있는데 심슨 살인 사건도 있는데 일단 조건부 확률은 그런 걸 좀 집어치우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어디서 배웠냐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경우랑 안 갖는 경우가 있었어. 그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복원 추출을 하는 경우랑 복원이 뭐야 얘들아 공을 넣었다가 다시 빼고 또 추출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비복원 추출.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이 누구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 복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들 배반하고 독립의 차이가 뭐야? 배반하고 독립. 배반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외우면 돼. 외우는 건 쉬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배반은 뭐야? 예를 들어갖고 그렇지. 석현이 남편을 종석이가 꼬셨어. 그래갖고 둘이 하룻밤을 보낸 거야. 그러면 종석이가 석현이 배반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석현이 남편을 꼬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걸 배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사건이 배반인 관계에는 우리가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그때 확률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디서 쓸 수 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해준 거랑 상관이 없어? 더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독립은 뭐냐면 그치 내가 엄마로부터 독립을 했어. 그러니까는 물론 엄마한테 이제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거의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서로 뭐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고 배반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를 이제 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정확히 독립인지 독립의 반대인 종속인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걸 구분을 못해. 인간의 뇌로는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식이 어디 나오냐면 조건부 확률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이라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되면 독립인가. 그래서 이게 겁나 중요한 게 난 얘를 갖다가 독립 판별식이라고 불러.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는 승준이가 춤추고 종석이가 밥 먹는 거는 서로 영향을 안 줘. 무슨 승준이가 춤을 열심히 추면 종석이가 뭐 만환경으로 막 승준이를 쳐다보다가 밥을 많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승준이가 춤추면서 동시에 종석이가 밥 먹을 확률은 그냥 승준이는 춤출 확률과 종석이가 밥 먹을 확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인 거야. 왜? 승준이가 춤 안 추는 거랑 밥 먹는 거, 뭐 춤 안 추는 거, 밥 안 먹는 거, 밥 먹는 거, 뭐 춤 추는 거 다 독립인 거지 서로. 그게 근데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 얘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은 여기서 배웠어. 뭐냐면 초등학교 때 한 거야. 조건부 확률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롭게 막 뭘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해봐.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근데 비보건 할 거야. 그럼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야? 5분의 2야. 그리고 그 다음에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 4분의 3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무슨 검은 공을 뽑았을 때, 검은 공을 뽑았을 때 우리가 무슨 공을?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아니지. 얘가 바로 뭐야? 얘들아 검은 공도 뽑고 흰 공도 뽑을 확률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검은 공도 뽑고 흰 공도 뽑을 확률이고 얘는 우리가 무슨 공을 뽑을 확률이야?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인데 얘는 앞에 검은 공을 뽑으니까 흰 공 뽑는데 영향을 주지. 그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야. 앞에 뭘 뽑았을 때 얘들아?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두고 얘를 1로 넘긴 게 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건부 확률에서 이게 복원은 얘들아 앞에서 뽑은 게 뒤에 뽑는데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독립인 경우에는 흰 공을 그냥 뽑을 확률이 얼마야 얘가? 5분의 3. 복원을 했으니까 그대로 5분의 3이지? 근데 씨발 이것도 그냥 원래 처음부터 흰 공을 뽑을 확률하고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니까는 두 개를 우리가 교집합은 둘을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쭉쭉쭉쭉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치? 저 문제의 형태를 외우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한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하고 확률을 잘 내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 돼. 약간 신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로 좀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신이 있고 내가 있다라는 게 그 조건부 확률에서 고난이도도 아니야. 조금 어렵게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들은 무조건 이 꼴이야. A 더하기 B분의 A 꼴이야. 이런 꼴로 계산이 돼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A가 발생할 때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잖아. 우리가 문제에서. 그럼 너네들은 A가 발생할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때 문제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어떤 식으로 발견되냐면 A가 발생할 확률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관련이 있고 없고 두 사건이 그건 상관이 없어. 종석이든 배반이든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독립이든 또 배반이든 배반이 아니든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그냥 신이 있고 내가 있다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석현이가 밥을 먹을 확률은 이 T가 춤출 때 밥을 먹을 확률과 이 T가 춤을 안 출 때 밥을 먹을 확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상식이잖아. 뭐 영향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맞아요? 영향을 줘도 상관이 없어. 석현이가 뭐야 예를 들어서 똥 쌀 때 밥을 먹을 확률과 똥을 안 쌀 때 밥 먹을 확률 그거 두 개 더하면 그냥 석현이가 밥 먹을 확률이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주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얘와 뭘 더하면 돼? B에 이 꼴로 나오는 거야. 이 꼴로. 이 꼴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조건부 확률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나오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이런 꼴들이 다 조건부 확률에서 좀 고난이도로 가는 게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이 있고 내가 있다처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항상. 알았죠? 신이 있고 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명이 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제가 컴비네이션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컴비네이션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n-1 컴비네이션 R과 맞아요. 또 뭐가 있냐?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얘들아.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n-1 컨비네이션 r-1이라고 같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봐봐. 파스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10명이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걸그룹, 내가 기획사 사장이야. 그래서 여기 걸그룹 3명을 뽑겠다 이거지. 3인 체제로 가갖고. 그렇지. 옷 짧게 입히고 그래서 알았지? 내가 이렇게 야하게 야한 춤추게 해갖고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인사청탁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뭐냐면 아무나 그냥 아무나인데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동현이를 뽑는 거야. 동현이네 아버지가 밤에 몰래 우리 기획사로 오시더니 돈다발을 들고 딱 오신 거지. 3명을 뽑아야 되는 데가 여기 10명 중에서. 그럼 그 다음날 나는 동현이는 이미 뽑은 거잖아. 나머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이 경우랑 알고 보니까는 동현이네 고조 할아버지랑 뭐 우리 증조 할아버지랑 뭐 싸우다가 뭐 둘이 뭐 총 맞아갖고 막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내가 얘 뽑아 안 뽑아?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9명 중에서 내가 그 다음날 이거야. 이거라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이런 게. 이게 뭐야?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중에는 동현이가 뽑힐 경우가 있고 안 뽑힐 경우가 있고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네. 그게 동현이가 아니라 원일이가 됐던 석현이가 됐던 재혁이가 됐던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식으로 존나 열심히 막 이걸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건 좀 비추야. 그냥 이걸 좀 뭔가 직관적으로 내 마음속에 딱 와 닿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 자연수의 분할도 마찬가지고요. 집합의 분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할들을 여러분들 밑에 막 나온 딸린 공식들이 그걸 갖다가 막 존나 계산해갖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그렇게 다 돼.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약간 이런 여러분들이 사고를 조금 자꾸 여기서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하러 외워.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외우는 방법들이 알려주죠. 대가리가 똑같고 꼬리가 1차에 나면 대가리 하나 키우고 꼬리는 둘 중에 큰 거 뭐 이지라면서 막 이제 고3 형아들은 막 외워 나랑 근데 이제 이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혈과 조합이라는 파트를 이제 또 저랑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순혈과 조합이라는 경우의 수 파트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아까 검은 색깔 뽑았을 때 그러면 조건부 확률은 검은색을 뽑을 확률 분의 둘이 공통된 확률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떤 거? 그럼 그냥 5분의 3분의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에 뭐 이거 아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그냥 검은 공을 뽑고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는데 비보건 추출이면 처음에 검은 공 뽑으려면은 5분의 2가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검은 공 뽑을 확률이잖아, 용소가. 그치? 근데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데 이 4분의 3이 뭐냐 하면은 앞에 뭘 뽑았을 때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분의 검은 공과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너가 올려주면 되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이런 의미가 없지. 네. 그냥 검은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그냥 바로 얘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 이유들은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경우들은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검은 공 뽑을 확률이 얼마야? 그러니까는 5분의? 아니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5분의 2분의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하면 똑같은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확률이니까 뭐 별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거라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비보건 추출 속에서 우리가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보건 추출하면 독립되면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의미를 안 갖는 거야. 저 배반이랑 독립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낼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겠죠. 배반은 둘의 교집합이 두 사건이 독립은요? 아니 독립은 우리가 안 나타낸다니까. 독립은 인간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독립에 대한 판별식으로 가는 거야. 얘는 교집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뭐냐? 5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순혈하고요 조합이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1248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고3 형아들하고 특강이라는 거를 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제가 처음부터 통계가 들어가기 전까지 강조했던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지금부터는요, 고난이도 문제이면 고난이도 문제일수록 주어진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 단원이 끝나고 우리 24일날 들어가는 또 나머지 친구들 들어가는 그날까지요, 저는 계속 뭘 할 거냐면은요, 분류만 할 거예요. 그래서 고3 형아가 정신 차리고 이번 특강 때 2명이 나하고 공부를 계속 하더니 걔네가 특강이 끝나는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분류가 답이네요.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상황을 분류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와 닿아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하는 거야, 너네들하고. 분류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 고난이도,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고 분류를 안 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무조건 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나 이런 것처럼 물 흐르듯이 문제를 읽으면 안 돼. 상황을 파악하면 안 돼.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스타카토 문제 알아? 음악으로 따지면 스타카토. 땅땅땅땅 끊어야 돼. 땅땅 끊어서, 그런데 이렇다면은 이런 얘들이 있을 건데 드르르륵 땅땅땅 끊어서 풀어야지. 이걸 유기적으로 쫙 이어서 문제 읽으시면 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쓰이고요, 얘도 뭐 거의 무조건 쓰인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경우의 수 파트는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 분류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상황을 찢어야 되는데 찢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색칠하기든 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든 약수의 개수든 이런 기본적인 걸 떠나서 심지어 우리가 중복조합이든 중복순열이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상황을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를 보시면 이 순열과 조합의 모든 문제들이요, 다 분류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래,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간 얼마 되지 않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심지어 뒤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 이것이 수능, 아니면 스텝 3의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사고력 문제들이, 나는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71번의 3번 문제 같은 경우 고3 형아들하고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 사물에다 물건 쳐넣는 거. 얘 또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분류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되는 게, 이걸 이 문제풀이가 이제 끝났을 때 내가 주문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류하면 이제 살짝 온몸에 닭살이 촥 돋으면, 맞아, 진짜 다 분류로 가네, 이게 딱 느껴지면은 이제 조금 느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알았죠? 그래서 여긴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뭐라 그러냐, 우리 블랙라벨 오리엔테이션 했네요. 그래서 블랙라벨 경우의 수 오리엔테이션 한 거고, 요거 이제 같이 하면서 진짜 다 분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